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힘이 좋네요. 지금 뭐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엔비디아 봐봐요.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요, 계속. 그죠. 네, 진짜 수장님 말씀하신 8월 5일 왜 그랬나 싶네요. 네. 아까 우리 잠깐 한번 미국의 S&P 500 빅스 한번 네네. 차트 한번 봤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렇게 장 흔들릴 때마다 한번 쿨렁 뛰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제법 높은 레벨을 갖다가 한두 달 더 유지하는데 뭔가 여진이 있었어요. 여진이 예.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쑥 그냥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과거랑 비교해보면 그 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도 한때 뭐 치고 올라갔던 레벨은 대단했죠. 한 10% 이상. 빅스 레벨 자체가 60대를 넘어서 네네네. 갔으니까 그러한데 생각할수록 이번 장은 아마 두고두고 2024년 여름에 한번 이런 적도 있었다 회자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딱 엔비디아가 어제 4%대 상승을 했는데 요렇게 요 속도로 이틀만 더 오르면은 네. 140불 지난번 고점 딱 가고 네. 거기서 아마 BOJ 총재 우에다 총재나 파월이 뭐라 얘기하나 거기서 한번 지켜보고 됐고요 하면서 먼 140에서 그렇게 좁니까 200 갑시다 하는 장이 될런지 네. 역시 뭐 이렇게 한번 그림 만들어가면서 갑시다 해서 또 네. 밀릴지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우리 야간 선물 이렇게 상승폭 보니까 어제 실패했던 2,700 일단 찍고 시작하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포인트. 예. 아니 또 국내 증시는 좀 미국 뉴욕 증시하고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온도차가 있죠. 예, 저는 이게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슨 뭐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저런 이렇게 투자자분들 이렇게 서로 의견 네. 나누는 거기서 제일 가슴 아픈 표현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가는 그런 표현이 네. 제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착잡해져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최근에 보면 그 ETF 커버드 콜 전략 이게 박스권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에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야, 이것도 약간 오픈 현실이죠. 참 커브드 콜 같은 이런 걸 갖다가 ETF로 해서 하는 예. 정말 슈퍼겜입니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네, 예. 일단 뭐 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장 어제 좀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었는데 이제 어제 또 미국장은 잘 끝나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비교적 분위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느낌 살짝 있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역시나 그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시 130불대에 올라섰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35불, 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올리는 뭐 의견이 나올지 한번 그거는 향후에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28일 발표가 될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 대부분도 주가가 강했는데 테슬라도 3% 올랐습니다.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 지난주 주말에 그 포르투갈 쪽에서 전기차 화재 이슈 있어가지고 네네. 주가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3% 정도 올랐고 알파벳도 플러스 2.28, 마이크로소프트도 0.7, 비교적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잘 이끌어준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기업이 AMD입니다. 네. AMD가 서버 제조업체 JT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플러스 4.5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 좋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엔비디아 마감 주가가 129.99 129불 99센트, 129.99. 저는 무슨 뭐 아울렛에
가격표인 줄 알았대. 저도 보고 그랬어요. 130도 아니고 119.99달러. 그뭐 1센트를 아껴가지고 130을 찍고 말지 129.99라니. 예. 그러면 좀 싸 보이나? 그렇죠. 체감이 그렇죠. 체감이. 예. 예.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 130 밑에서 살 수 그렇죠. 있는 예. 마지막 기회. 네, 아유 그래요. 오늘 결국 우리 장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뭐 어제는 좀 의외로 미국 장하고 다르게 시작했고 맞아요. 네. 개장 전에 동시 효과하고도 조금 상반된 어떤 개장 후 흐름이었고. 네. 근데 오늘은 뭐 그 정도 반전은 없겠죠. 이 정도면 뭐 우리도 다시 이제 결국 기술적 저항을 열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 한번 상승을 도모해 볼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결론적이지만 네. 지난 그 8월 이제 5일 엄청난 낙폭 네, 이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시장이 헷갈릴 정도로 예, 그랬죠. 어떤 투자 의견이라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드리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한 2주가 지난 거죠, 대략. 2주가 지났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 우리나라 올해 그 시장 흐름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봤는데 그 추세 하단까지는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냥 8월은 조정장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는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 다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뭐 2주 정도 시장 급락 나올 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단 미국장이 상당히 분위기 좋았다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조가 여기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장이 여튼 또 어제 장 분위기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특히 어제는 약간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반도체 쪽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좀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연장선상에서는 같은 밸류체인에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좀 주가가 좀 강할 여지는 있다. 그러면 어제 낙폭이 일부 있었지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2,600 후반에서 2,700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반도체주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구글 이슈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구글 이슈는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예. 그 분할 이슈. 그건 제가 정확히 들은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쪽으로 와서 외국인들 잘 사다가 어제 또 이렇게 뭔 생각인지 또 그렇게 좀 지수 상승을 또 가로막았어요. 이거 또 뭡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굳이 이거 여기서 재를 뿌릴 이유는 없어 또 보이는데. 선물에서는 샀네요. 선물에서는 샀고.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 한 5거래일 정도 순매수가 좀 이어졌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1조 2천억 이상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했는데 어제 일부 좀 매도하면서 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매도에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두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두진 않는다. 다시 지금 이제 추세가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들은 낙폭이 과대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지수를 이끌어주는 이 반도체 쪽을 담아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도주들이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큰 힘을 보탰었고 2주간 좀 힘을 써줬기 때문에 잠깐 쉰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네. 거고 오늘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냐가 사실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분위기를 같이 하려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사줘야 되고 그 네. 과정에서 반도체주를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지금 이 올해 이 주도했던 산업,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대응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일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쪽은 보니까 뭐 보험주 이런 쪽 일부 좀 그래도 올해 이쪽도 많이 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이쪽으로 좀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어제는 그 환율도 빠지는 과정에서 수출주가 좀 밀렸던 것 같고 네. 일부 좀 내수에 좀 강한 특성이 있는 뭐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쪽이 좀 그러게 강했거든요. 금융주 좀 사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어제 일부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였지만 뭐 이런 쪽으로 일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 사실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잭슨홀 심포지엄 있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FMC 의사록도 공개되고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다 지금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는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결국 파월의 그 입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파월 의장이 지금 23일,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밤 11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9월달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줄 것을 계속 기대하는 거고요. 어제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 연은 총재도 총재, 네네 예. 그분도 뭐 9월달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얼마를 이제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견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bp 정도 내리면 딱 적당하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B컷 이것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서서히 내리는 25bp 내리는 이런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의사록이 어차피 사실은 지난 거 예. 3주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정도라고 좀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크게 아마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입에 좀 시장을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좀 그 잭슨홀 쇼크가 한번 있었던 게 그때 이제 뭐 작심하고 막 금리 올리겠다, 인플레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고 짧게 얘기하고 뭐 이빨 꽉 물어라 이러고 들어가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높은 양반들 1년에 와서 휴가 비슷하게 보는 저 자리가 요즘은 굉장히 사진만 놓고 봤을 땐 그러네요. 그죠? 라가르드 총재 패션도 예. 볼거리 예. 중에 하나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벤 버냉키 시절에 저기서 QE 하겠다고 버냉키. 폭탄 선언한 이후로 네. 잭슨홀 회의 때마다 저렇게 기자들이 막 몰려가고 하는데 아 이거 설마 죄를 뿌리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뭐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했지만 그나마 지금 연준 인사 가운데 제일 매파적이라고 인식돼 왔던 닐 카시카리 그 양반까지 이제 9월에 금리 네. 인하 언급한 거 봐서는 근데 이러다가 파월 의장이 별 얘기도 없었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별로 상처도 주지 않고 엔비디아 실적도 다음 주 잘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나 지난번 고점에서 더 못 가면은 이것도 참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선반영이라는 해석이 있겠죠. 아유 그렇게 되면 또 진짜 시장 고약한데.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예, 기대감도 있고 경계감도 있고. 지표가 보면은 어쨌거나 인플레는 둔화되는 거 확실하고 고용 시장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예전보다는 좀 못해지고 있고 냉각조짐이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봐서 무슨 뭐 경기 침체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또 보면은 미국의 실상을 좀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미국 현지 분위기는 이 약간이 좀 뭐랄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지갑 닫는 분위기. 그러니까 쓸 돈이 없다고 하죠. 예, 그런 얘기니까 이게 참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돼서 잡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이 어렵네요. 그러니 정민 앵커가 느끼는 경기 침체도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도를 더 느끼거든요. 개인적 그 뭐랄까 차이라 할까.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예, 예, 저도 느껴요. 느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결론은 전략이 좋은지. 전략. 이게 또 미국 뉴욕 증시 대응하는 전략하고 국내 증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이 달라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그 미국은 좋은데 한국은 왜 이래가. 그렇죠. 실제로 그게 지난주 이제 MSCI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지수 상승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덜 오르고 많이 빠지고. 네네네. 네. 이거는 뭐 미국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같은 이제 이머징 내에서도 그랬었으니까
한국 증시가 덜 올랐던 건 맞아요. 예, 확실히 비교적으로. 그래서 실제 편입 종목 수가 연초보다 지금 와서 더 줄었다는 겁니다. 거의 한 20개 가까이 줄었을 거예요. 네. 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좀 올랐다고 보이지만 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한국장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이슈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좀 쏠려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래도 한국장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간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해 추세 하단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의 시간을 지워버리면은 그냥 추세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조정 정도 8월 시장이었다라고 놓고 보면은 9월, 10월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 좀 만들어지면은 지수는 좀 더 탄력성을 갖진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연초 이제 상단 레벨 한 2,800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잘하면 그래도 거기를 좀 넘어서는 흐름은 좀 나올 거고 그걸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또 기반된 거는 네. 지금 뭐 전 세계 특히 뭐 미국 쪽 경기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은 특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예. 네. 이 기업들의 실적이 차지하는 게 또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여튼 실적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올라오는 만큼 삼전 하이닉스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국내 지수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좀 더 힘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그게 제가 지난 2주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지금 빠질 게 아닌데 많이 빠졌다고 했고 주도자가 바뀌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내심 걱정했던 건데 아니,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진짜 박스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네. 그래도 사실은 삼전 특히 하이닉스는 작년부터 하면은 100% 많이 넘게 올랐- 올랐습니다. 예, 많이 맞아요. 올랐죠. 140%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적게 올라온 건 아닌 거고요. 다만 워낙에 뭐 엔비디아 이런 게 올라온 거 그에 비하면은 너무 적게 올라온 것처럼 사실 보였던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조정이 좀 개인적으로 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할 것 같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만큼 반도체 쪽은 지금쯤에 봤을 때는 다시금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정시 매수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담아두는 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좀 하이닉스라든지 삼전을 좀 담아두는 건 괜찮고 지금 담아두실 경우에는 최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연초 정도까지는 계속 가져가 볼 만합니다.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HBM이 올해 실적을 주도했다고 놓고 봤는데 이제 보니까 어제도 기사 나왔는데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낸드 쪽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D램,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쪽 지금 실적이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만 우리가 보진 말고 다른 이제 레거시 반도체 또 보시면은 실적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주 반도체는 삼전 하이닉스를 분명히 담아두는 거 지금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업체들 뭐 솔브레인이나 뭐 동지세미케인 같은 기업들도 최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가 지금은 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까지 그게 오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만 뭐 엠폭스 원숭이 두창 네. 그러면서 바이오 쪽이 들썩거리고 그쪽은 뭐 확실하게 지금 테마 바람이 불었는데 이쪽에 지금 바이오 쪽에 우리 개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 그거 하시잖아요. 관여하시잖아요. 어떤 기대감을 품고 뭐 꿈도 갖고 있고 또 상처도 많고 이쪽에서 이쪽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최근에 보면 코스닥 네.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10위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뭐 바뀌었어요. 삼천당제, 바이오들이 많이 이각캔 올라왔죠. 바이오. 예, 많이. 네. 일단 실제 팩트 먼저 말씀드리면 팩트. 8월 달에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 1위가 제약입니다. 제약. 예, 일단 제약. 바이오는 아니고 일단 제약 제약 쪽이에요. 회사. 예, 그러니까 대형주를 샀었겠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아마 제약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헬스케어를 많이 담았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 확실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지난 2주 전 시장 급락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혹시 바뀐다.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 분위기로 갈 경우에
가장 먼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딱 눈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 내가 종목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이오 관련된 대표적인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은 네. 바이오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약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련된 ETF를 담아두는 것도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나 제약 쪽이, 헬스케어 쪽이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많이 담은 섹터 봤더니 게임, 담배, 통신인데 아 진짜 그거 KTNG에 네네네. 뭐가 있어서 요즘 그렇게 주가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니까 예.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쪽에 자금이 쏠려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워런 버핏도 그 필립 모리스 샀잖아요. 담배. 그래서 경기 침체 속상해서 그냥 담배들 막 피시는가? 약간 그런 방어주. 그런 논리인가요?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로 하는 방어주. 것들은 경기 방어주.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계속 소비가 일어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용가신데 뭐 경기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루 피시는 양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통신주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를 더 하고 경기 안 좋다고 전화를 더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맞아요. 늘상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이 들어갔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인들도 꽤나 이번 달 들어서 좀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좀 다른 쪽 섹터가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섹터에 자금이 쏠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지나고 봐야겠지만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 조금씩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뭔가 그 시장에서의 수급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체크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이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그래도 좀 봐야 될 만한 섹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혹시 조선주나 방산주는 어때요? 최근에 보면 조선주도 왜 이제 사이클 지금 상승 사이클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많이 샀고 움직임도 괜찮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그 실적 시즌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여전히 실적은 더 좋을 거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쪽 섹터가 그 미국의 대선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이슈가 되거나 그럴 때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계속적으로 경기에 견제하는 듯한 발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국내 조선주가 수혜를 본다는 이제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약간의 뭐 트리거 요인이거나 모멘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제가 지금 국내 그 조선 업체들의 그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물론 이건 올해 실적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이긴 한데요. 약간 좀 과할 정도 비싸져 있다는 느낌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PER 기준 한 40배, 50배 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그래서 조선주가 과연 저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둘 만한 섹터인가는 제가 살짝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느낌상으로는 지금 비싸져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라든지 이렇게 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쪽은 좀 뭐 관망 정도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전문가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주가에 있어서 싸다는 것만큼 호재가 없다. 그렇죠. 뭐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악재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그 뭡니까 돌아가는 어떤 유세의 흐름은 안 좋은데 2차 전지는 이제 싸다는 측면에서 좀 고점 대비 싸졌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 할 만한데 이게 도와주는 게 없네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수 자체도 잘 못 가고. 네, 맞습니다. 그 2차 전지는 뭐 싸다는 인식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반등의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8월 달만 해도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8월 달에는 이제 LG 엔솔이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출시한다고 양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이 불 줄 알았는데 뭐 지금 그거보다는 화재 이슈가 더 계속 네, 연일 네, 뭐 네. 지금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계속 지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화재 이슈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 좀 잊혀지거나 또 이슈에서 좀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 전기차 자체가 좀 안 팔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거는 뭐 금리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금리도 좀 내려가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도 나온 속보인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세액 공제 같은 거 다시 폐지한다 이런 거 좀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선 쪽에 대한 뭐 트럼프가 좀 지지율 올라올 때도 약간 악재로 좀 작용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은 싸다는 인식은 있지만 올라올 만한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나 요인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2차 전지도 뭔가 그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사시면 3년은 봐야 돼요, 최소. 3년? 예,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되는 뭐 수량이라든지 뭐 투자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투자가 되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을 투자해야 된다고 의결됐던 것들은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공장은 늘어나고 공장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장은 늘려놨는데 가동률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러면은 매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실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어놓은 공장은 늘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만 많이 반영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뭐 분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물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했다가 살짝 흑자난 기업들도 있지만 그걸로 지금 이 시장이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최소 작년만큼 이렇게 나오고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네. 최소 실적이 뭐 2개 분기 이상 정도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이제 좀 회복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판단하기 약간 지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99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8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4% 강세를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그에 따라서 지금 호가에서도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900원, SK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8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1만 6천 원이죠. 현대차 0.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6천 원이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만 9천 원. KB금융 1.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8,700원.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7,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는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호가 17만 7천 원, 알테오젠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0만 4천 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1.2% 상승 예상되고 호가 8만 6,600원, 엔캠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9천 원, 삼천당제약이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15만 6천 원이고 휴젤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4,100원, 리노공업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3천 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뭐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호가 분위기는 지금 계속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저거 왜 못 넘지? 참 2,700원.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번 등락을 하다가 몇 번 이제 또 뚫고 뭐 올라가면 다지고 올라가면 그 훨씬 힘이 낫죠. 좋잖아요. 그게 차라리 예, 낫죠. 예. 예. 한번. 좋게 해석하면 예. 좋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죠. 앞서 뭐 모닝빌 같은 데서는 또 포드가 네. 이렇게 전기차 공장 합작
공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내리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2차 전지주가 참 시장은 그거 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만 생각하고는 주가를 못 쫓아가요, 그죠? 네, 일단 그렇죠.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양상이기도 하고. 아니 그럼 같은 논리로 싼 맛에 이렇게 담아서 좀 기다려 볼 만한 거 중에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이제 방법 없습니까 이거? 아, 이 계속 네이버 지하 카카오. 이 정도면 아니 지금 심지어 지금 호가 움직임이 없어요. 호가 움직임이 없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아니 이 정도 빌딩에 섹터. 지하 3층, 4층이면 주차장 끝이겠거니 했는데 지하 5층, 6층, 7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헉 놀랄 때가 있는데 이거 좀 심해요 이거. 저는 뭐 카카오는 사실 그렇다 쳐도 네이버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 예. 네이버가 제가 이 싸다고 하는 이야기만 벌써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할 정도로 지금 네이버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안 좋았냐면 좋았거든요. 2분기 실적도 고점 좋았고 대비 싸다도 있지만도 네. 자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 아니에요 지금? 저평가라기보다는 더 싼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싸고요. 예. 실적이 좋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오는데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도 안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뭐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올라올까 했을 때 딱 네. 하나 남아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도 안 올라온다.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진짜 리스크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는 사업적도 그렇고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꿋꿋하게 잘 버텨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경기 이슈와도 민감한 쪽이고 광고나 이런 것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광고 그 물량이 뭐 적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도 다른 거 다 메꿔서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주가를 내고 있는데도 네이버만큼은 주가가 카카오와 동일시되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담지를 않습니다. 계속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언젠가 다시 사서 이 가격을 이제 올려주기 시작할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심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연초 대비 올해 잘 보시면은 꾸준히 비중을 지금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중을 약간 늘렸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10월에서 12월 이때 살짝 늘렸었는데 이때가 우리나라 증시가 다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24년도에는 금리를 이제는 내리겠구나 기대감이 한참 나왔던 시절입니다. 네. 우리는 벌써 잊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이버 카카오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릴 때 올라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현대차하고 기아도 여쭤보고 좀 싶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 지금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네.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화재가 난 전기차들이 보면은 뭐 배터리 문제에서는 지금 중국산 파라시스 맞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 그리고 또 중국의 CATL 이 정도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전기차는 또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는 좀 반사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점유율도 실적 좋잖아요. 이번에 그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이제 예.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완성차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 국내 배터리 3사를 썼거나 그렇죠. 중국의 CATL,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배터리를 예. 썼던 쪽은 정부에서 권고하기 전에도 미리 공개했었습니다. 미리 자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배터리를 썼다라고 해서 공개했던 거고 벤츠도 약간 미온적으로 움직이다 결국에는 등 벤츠는 또 떠밀려서 모델별로 달라요. 네 다. 공개를 예. 했었고 까봤더니 생각보다는 이제 중국의 파라시스의 제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도 그리고- 고사양 쪽은 CATL이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지금 일부 공개 안 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업체들은 대부분 잘 생각해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업체나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아닌 뭐 유럽 쪽이거나 대부분 중국 쪽의 배터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뭐 반사 수혜를 뭐 본다라고 시장이 기대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반사 수혜 어떤 그 수혜를 볼 정도의 시장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는 사실 아닐 것 같고 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 좀 돋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늘 예전부터 이미지가 뭐냐면은
가격싼데 참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하고 조금 네, 같이 많이 경쟁 비교됐었는데 상이었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을 선도한 업체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단기적으로 반사수혜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이번에 기술적인 측면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좀 그렇게 좀 두각이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 기술력과 함께 주가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BMS,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고 저거는 누적적으로 거의 15년 정도 연구 개발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실제로 이제 배터리를 제어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날 경우에 미리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보니까 현대 모비스가 저걸 이제 완제품 만들어 납품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돋보이면서 좀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는 지금 담아둬도 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부품주들 지난주 실적이 다 마무리됐는데 네. 제가 계산해봤더니 PER이 1.8배까지 나오는 기업도 아우, 있습니다. 저평가네요. 예, 그러니까 스몰캡이라 제가 종목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영업이익 올해 한 800억 나올 것 같은데 시총이 지금 1,300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좀 싼 기업이 많으니까 담아두는 전략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미국 뉴욕 증시 훈풍 영향으로 좀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확인해 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제롬 펄 연준 의장 연설에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고 주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반도체주가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 여부가 시장 방향의 퀴를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5% 상승합니다. 2699.74포인트, 27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2700선이 지지되는지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78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올라갑니다. 79,600원에 거래되면서 어제 낙폭을 또 빠르게 만회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8% 강세입니다. 199,400원. LG 에너지 솔루션 0.7% 올라갑니다. 332,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보합권으로 93만 원. 현대차 1.7% 올라갑니다. 259,500원. 기아도 1% 상승 중이네요. 10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가고요. 셀트리온도 0.6% 올라갑니다. 198,900원. KB금융 1.38% 상승하면서 88,200원이고 신한지주도 0.8% 오름세입니다. 58,000원권에서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5% 상승하면서 17만 5천 원. 알테오젠도 2% 강세입니다. 30만 7,500원. HLB 에코프로는 지금 HLB가 지금 0.3% 소폭 하락으로 9만 200원. 에코프로는 1.2% 올라갑니다. 8만 6,500원. 엔케미 2.9% 상승합니다. 21만 1,0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1.48% 상승합니다. 15만 7,700원. 휴젤도 올라가네요. 2% 가까이 상승합니다. 29만 2천 원. 리가캠바이오 강보합권으로 9만 3,900원. 확실히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2.3%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는 소폭 떨어집니다. 4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장한 종목들이 있는데 참 이게 나를 잘못 고른 걸까요? 지금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9% 넘게 떨어지고요. K3I가 1% 하락합니다. 보통 신규 상장한 날은 이제 좀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K3I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일단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혁신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뭐 K3i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K3i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8%대 하락입니다. 자, 그 밖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반도체죠. H뱅 관련주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6% 이상 올라갑니다. 18만 4,800원. 그리고 PSK홀딩스도 4.68% 상승합니다. 한미반도체 3.5% 상승하면서 12만 9,300원. HPSP가 3.5% 올라가고요. DI, DIT도 각각 4% 안팎으로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MK전자도 1.7% 상승 중이고 YC 그리고 제너셈, IMT 다 모두 올라갑니다. HBM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글쎄요.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5% 강세입니다. 42,900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2.4% 상승 중이고 네페스아크, 링크제니시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에이직랜드도 4.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가 4%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제주 반도체 3.2%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뭐 CXL도 마찬가지예요. CXL 쪽에서도 네오셈, 엑시콘 각각 4% 이상 그리고 3.9% 강세 보여줍니다. 엑시콘 14,850원, 네오셈도 1,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킨스전자, TLB, 코리아서킷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역시 반도체의 날이네요. 전선주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KBI 메틀이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대원전선도 6% 이상 상승 중이고요. 3,345원, 가운전선, 일진전기, LS에코에너지 모두 2% 이상 상승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 전선 설비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선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사입니다. 현재 15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73억 원, 9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4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9억 원, 122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지금 2,358개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대비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20전 하락한 1,331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빠르게 내려가네요. 달러원 환율이요. 그러네요. 예. 네, 이제 뭐 원화 강세, 주가 상승, 즉 네. 환율 하락 이꼬르 주가 상승. 예전에 그 공식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공고되는데 아울렛 가격표 벗어났습니다. 자꾸 뭐 2699 자꾸 이러더니만 네. 27 넘어간 것 같고 오늘은 어지간하면 다 오르죠, 그죠? 그렇죠. 오늘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어지간하면 다 오르고 그 동안에 그러면은 뭐 특별히 언급할 만한 그게 없네요. 어떤? 업종이나 뭐 그거 할 게. 이 와중에 뭐 빠지는 데가 잘 없잖아요. 지금요? 빠지는 쪽이요? 네. 일단은 보게 되면은 뭐 유통주 네, 흐름 그냥 부진하고 뭐 유가 통신주, 방어주 이런 쪽 부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이런 쪽 흐름이 좋고요. 야, 그렇구나. 네. 야, 참 월마트 같은 데는 막 사상 최고치 하고 있는데 그러네. 예. 아니 이재모 대표님, 요즘 아까 정밀랭크 소개했습니다만 요즘 이 신규 상장 기업들 네네. 이제는 그 상장 당일날 뭐 따따블 이 얘기는 이제 진짜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또 못하게 됐고 네. 이제 빠지지만 말아라 하는 분위기까지 왔어요. 오늘 보니까 빠지고. 너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쪽에 IPO 시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지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보통 피어 그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피어 그룹. 네. 신규 상장 기업도 이제 예. 기업 가치를 할 건데 들어오기 예. 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높아져 있는 그 몸값을 받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엔 실제로 이제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우리나라가 좀 낮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낮게 평가받아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는 이 신규 상장주들이 좀 뭐 급등한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상장돼 있던 기업들 주가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네. 기업 탐방 네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기업은 나인테크라고 하는 이제 장비 나인테크? 업체입니다. 나인테크는 제가 사실 작년에도 탐방을 다녀왔었어요. 네네.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보고서 발간을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작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엄청 올라갑니다. 7월 요맘때일 겁니다. 여름쯤이거든요. 네. 7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고 올해 다시 한번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탐방을 진행한 거고 오늘은 처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데 2006년 설립돼서 2020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이고요. 원래 이제 모태 사업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2차 전지 이제 반도체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은 매출 비중의 90% 이상이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 커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는 이제 수주를 많이 받게 되죠. 그게 매출 인식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이 거의 메인 장비가 된 것처럼 해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원래 모태는 디스플레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이제 장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차 네, 전지는 네. 이제 공정 과정이 크게 그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팩 공정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째 단계인 조립 공정에서 그 세부적으로 라미네이션 공정, 스태킹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제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충북 오창, 그다음 유럽은 이제 폴란드, 그리고 미국은 미시건주 이런 쪽에 장비를 지금 납품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미네이션 공정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용할 공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인테크하고 주요 이제 경쟁사 두 곳이 이렇게 납품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파우치 셀의 조립 공정 중 케이스에 이제 배터리 소재를 넣기 위한 공정이 있는데 이건 라미네이션 스태킹 공법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쪽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모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최근에 그 중국의 이제 BOE를 비롯해서 뭐 트롤리 이런 기업들이 8세대 OLED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거나 발표를 지금 앞두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주를 받은 건 정확하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패널 업체들이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과거에 이제 납품했던 그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수주를 받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오랜 기간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시장 그 난이도상 가장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으로는요. 근데 다행히도 22년부터 해서 해외 이제 실리콘 박스라고 하는 싱가포르 소재 업체에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동사가 22년도에 75억, 23년도에는 매출액 64억을 발생을 일부 시키면서 일자는 레퍼런스는 좀 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시장 진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다음 반도체까지 시장을 좀 넓혀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사가 상반기 매출액이 한 671억이 나왔는데요. 하반기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 한 1,800억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반기에 매출액이 한 1,2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 이 짓는 과정에서 동사 장비가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장비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배를 이제 장비를 이제 배에 실어서 보낸다고 하죠. 선적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선적할 때 매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적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출액이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을 소폭 흑자냈는데 하반기에 이익이 더 더해져서 영업이익 한 90억까지는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반기에 LG 엔솔에 납품하는 장비의 매출 인식이 되는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검색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적자는 벗어난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은 수주를 받은 상태 매출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냐 나냐 중요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익이 안 나냐 중요한데 예. 동사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매출이 계속 느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왜 못 내고 있냐면은 동사가 신규 사업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R&D,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만큼. 예. 왜냐하면 예. 동사 업력이 아직은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매출은 늘고 있지만 이익을 못 냈던 건데 올해는 매출도 늘리니까 이익도 한번 내보겠다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올해 매출과 함께 이익이 진짜 잘 나오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에 다녀오셨던 기업들 중에서 혹시 추가로 좀 업데이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뭐 이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제 일부 주가가 좀 갑자기 움직인 기업이 있는데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노포커스가 그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 관련된 효소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일부 테마성으로 잠깐 오른 것 같고요. 지금 주목해볼 부분은 뭐냐면은 제노포커스가 한 2주 전쯤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노포커스는 경영권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도 추진했었는데 그게 결렬됐었고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주관사 선정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매각 대상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인수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주가 상승의 단기적 모멘텀이니까 그런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